오늘의 전 뉴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영변 원자로에서 움직임이 관측됐다면서 사찰을 해야 활동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최대 금융그룹은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번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만큼 이번에는 우리 쪽에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전직 대법관 공개 소환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로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전남 고흥의 김 양식장에서 김을 신선하게 보이려고 공업용 염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민을 계도해야 할 조합장까지 사용했는데 단속기관인 해경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지하철 분당선 열차가 고장나 1시간 넘게 운행이 중단되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남 거창과 경북 문경의 태양광 발전 설비 두 곳에서 불이 나 1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4도, 철원과 대관령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러 무척 춥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중부지방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아래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정상회담에 이은 남북 정상회담이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해킹 공격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열릴 것이라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밝혔습니다. 서 원장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남북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또 지난번 회담은 평양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원장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해킹 공격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부분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킹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는 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또 북한 삭간물 미사일 기지 활동 양상에도 계속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삭간물 기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날 전체 회의에 이어 열린 정보위 예산소위에서는 1,000억 원가량 증액된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정부 정책 방향과는 달리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통계를 살펴봤더니 가난한 사람은 사정이 더 나빠지고 부자는 돈벌이가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3분기에 집집마다 벌이가 얼마였는지 봤더니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은 월 평균 131만 7,6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줄었습니다.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973만 5,700원으로 8.8% 늘었습니다. 무려 7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소득 양극화, 즉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해진 겁니다. 또 가족 구성원 수가 각각 다를 수 있으니 한 사람당 실제로 돌아가는 몫을 따져봤는데 상위 20%는 쓸 수 있는 돈이 하위 20%보다 5.52배 많았습니다.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건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소득 격차를 줄여보겠다고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 지원으로 투입한 예산이 지난해와 올해만 26조 원을 넘는데 나아진 게 없는 셈입니다. 내수 부진 등 이제 경기 상황을 반영을 해서 저소득 가구의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이 확인이 됐고요. 정부는 그간의 노력으로 상황이 나빠지는 정도가 점차 줄었다고 자평하면서 내년엔 분배 개선과 저소득층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탄력 근로제에 대한 반발로 불참한 민주노총을 향해서는 문 대통령은 고통분담을 요구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탄력근로제와 국민연금 등 우리 사회의 민감한 이슈를 다루게 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결국 부참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습니다. 양보와 타협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을 염두에 둔 듯 투쟁 대신 대화를 통한 고통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첫 본회의를 가진 경사노위는 먼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노사 간 논의기구인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 대의원 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민주노총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이 투쟁 일변도의 민주노총의 고통 분담을 강조하면서 향후 민주노총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경군 김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해경군 김 씨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 1분 만에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도 공유된 겁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28일 오후 10시 24분 모 방송사 뉴스 트위터에는 고위층 병역을 주제로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글은 오후 10시 25분 해경군 김 씨 트위터에 리트윗됐습니다. 다시 1분이 지난 10시 26분 김혜경 씨는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같은 방송사의 트위터 글을 공유했습니다. 똑같은 글이 1분 간격으로 해경군 김 씨 트위터와 김 씨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온 겁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이 김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온 지 10분 만에 해경군 김 씨 트위터에 올라온 것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경찰은 또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지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유사한 아이디가 네이버에도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는 LJM KHK631000으로 앞에 LJM은 이 지사의 이니셜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당 아이디는 수사가 시작된 지난 4월 탈퇴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해경군 김 씨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 건의 글을 분석해 김 씨의 카카오 스토리와 겹치는 부분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김 양식업자들이 김을 신선하게 보이려고 공업용 염산을 사용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근절된 줄 알았더니 지금도 여전히 김 양식장에 염산이 마구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민들을 계도해야 할 수협 조합장까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국 김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남해 앞바다입니다. 인근 섬을 가봤더니 파란색 통이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독성 물질인 무기산 염산입니다. 작업을 마치고 들어온 배에도 수십 개의 염산통이 실려 있습니다. 파란 통이 뭐예요? 확인해봐도 되나요, 그러면요? 이것이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런 통이죠. 무기산이요? 오. 무기산은 산도가 35%로 독성이 강해 김에 뿌리면 잡티가 제거되고 색깔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양 생태계는 물론 사람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염산에서 나오는 염소가스에 의해서 기관지나 호흡기에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피부에 직접 닿았을 때 큰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산도가 낮은 유기산을 공급하고 있지만 어민들은 작업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협은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김이라고 홍보합니다. 심지어 수협조합장까지 김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염산을 사용했습니다. 무기산을 사용합니다. 세척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음성적으로 사오죠. 장사들한테. 음성적으로. 이달 중순부터 김 생산이 시작된 가운데
바다에 유독성 물질이 마구 뿌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웅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기관인 해경은 대수롭지 않은가 봅니다. 오히려 불법을 묵인하는 듯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노승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호텔에서 호남 지역 수협 조합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39분 정도 오셨나요? 소해지방 해양경찰청이라고만 돼 있는데요. 김양식의 공업용 염산을 쓰는 문제를 논의하다 한 수협 조합장이 해경에 황당한 건의를 합니다. 김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며 공업용 염산에서 공업용이란 말을 빼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음성조사하고 있어갖고 자꾸 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무기산이라고 차라리 써주시고 검은용은 좀 빼주십시오 이야기를 드렸어요. 계속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건데 해경은 이를 지적하기는커녕 기자가 공개를 요구하자 간담회 녹음 파일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확인한 후에 또 별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민들은 염산이 쓰이는 불법 현장을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지난번 알려줬으니까 그걸로 확인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경 신고했더니 증거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해경은 다 단속할 수는 없다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저희가 가가지고 항포구마다 돌아가면서 뭐 그거를 계속 거기서 지켜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해경은 부랴부랴 이렇게 공업용 염산을 단속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어민들의 불법 행위와 해경의 안이한 대처로 청정해역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신도들의 믿음을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미투 사건을 계기로 이재록 목사의 상습적인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이 목사는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아예 없으시다고요? 네, 다 거짓말인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긴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하고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입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목사는 수년간 여성 신도 8명을 상대로 4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이 목사의 무고함을 믿는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고 피해자 측도 보다 중형이 나오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공판 검사님이 구형하셨던 20년이 선고되도록 저희 측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최근 1,000억 원대 교회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부 돈이 빼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50대 남성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결국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혁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권모 씨는 출근길 버스에 탔다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여성은 권 씨가 자신의 어깨에 얼굴을 대고 블라우스 옷틈 사이로 가슴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씨는 좌석이 좁아 어깨만 닿았다고 항변했지만 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여성이 권 씨의 어느 부분이 자신의 어깨에 닿았는지 명확히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바꾼 탓입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지만 권 씨의 몸과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뒤였습니다. 큰 죄인 취급을 받고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고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권 씨의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여성하고 진술을 좀 더 면밀하게 검증을 했으면은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기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 씨는 경찰에 연행된 순간 이미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MBN 어제 저녁 지하철 이혁준입니다. 분당선 전동차가 고장나 승객 500여 명이 갇히고 열차 운행이 1시간가량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주택 화재로 1명이 숨졌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전동차가 천천히 들어오고 쏟아져 내린 승객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금방 15분 기다리면 맞아 밀고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뒤로 밀고 안 가게 만만찮아요 여기서요. 그래가지고 한참 밀리는 시간 그런 시간이. 서울 분당선 복정역과 수서역 사이에서 전동차가 고장나 1시간 정도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500여 명이 갇히고 퇴근길 전동차 운행이 1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비슷한 시간 서울역을 출발한 부산행 KTX에서 객실 전기 공급이 한때 끊기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어제 저녁 6시 50분쯤 2층짜리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집에 있던 57살 고모 씨가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남 거창군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오후 5시 19분쯤 불이 나 배터리 등을 태우고 4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문경시에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8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남북을 잇는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도로 작업 중 만난 남북 군인들은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노란색 군사분계선 표지판을 바로 앞에 두고 소총을 맨 남북 군인들. 우리 군 관계자가 북측을 향해 입을 엽니다. 이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군 책임자들이 손을 맞잡고 인사합니다. 각자 도로 작업을 하던 남북 군인들이 만난 겁니다. 화살머리 고지는 6.25 전쟁 당시 남북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어제 이곳에 처음으로 남북 연결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달부터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해 개설한 이번 도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측이 1.7km, 북측이 1.3km 길입니다. 남북 연결도로는 경의선, 동해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한반도 정중앙을 연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부전선 최초로 비무장지대를 열어 남과 북을 잇는 평화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남북은 다음 달까지 도로 다지기와 배수로 설치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유해 발굴단을 꾸려 4월부터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착수합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는 여야가 서로 딴소리를 하면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박 시장은 그제 오후 SNS를 통해 마치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민생을 인질 삼은 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자신의 한국노총 집회 참석을 비판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소모적인 박원순 죽이기를 그만하라고 쏘아붙인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 김 원내대표도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이 동의하고 정의당을 포함한 야사당이 뜻을 모아 합의한 국정조사에 대해 왜 유독 박 시장이 나서서 발끈하시는지.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여야 간 시각 차이도 여전합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정권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도 조사 대상이라고 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협의 대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의당은 강원랜드 부정채용 국정조사는 협의가 아닌 전제여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어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인적 쇄신을 담당하게 될 조강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물갈이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인적 쇄신과 관련해 직접 칼자루를 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의 미래를 위해 당협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은 분이라면 별도의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강특위의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신이 직접 나서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또 조강의 결론과 별도로 다음 지도부가 다시 복귀를 시키든 아니든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어 들어오시든 아니든 저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친박계 의원들을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친박계 의원들은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걷기 위해서는 좀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분들이 왜 생각이 다른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친박계의 반발에도 김병준 위원장이 인적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법원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판사 13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초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 등 13명입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사법정책실장이 명단에 올랐고 정다주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봉선 사법지원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현학 전 인사총괄 심의관과 문성호 전 사법정책심의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강제징용, 위안부 소송 등과 같은 재판 거래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이들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실명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판사 명단 공개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판사 탄핵 소추를 추진 중인 정치권의 실무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거래에 관여한 판사들을 예외 없이 탄핵 소추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3일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1,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이에 반발한 정규직 직원들이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노노 갈등으로 비치던 이 소송은 고용세습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 법원은 이번 사안이 행정소송의 대상조차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규직 전환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유효정 기자입니다. 2년 전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숨진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 3월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정규직 직원들과 공채에 떨어진 수험생들이 반발했습니다. 이들 중 500여 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필기시험을 치르고 입사한 정규직 직원들과 면접 등만으로 회사에 들어온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같은 대우를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특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가운데 100명 이상은 직원들의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고용세습 의혹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고 교통공사는 행정소송 대상도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패소한 정규직 직원과 수험생들은 침해된 기본권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민사소송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지 이것을 행정재판으로 다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봐서 각하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헌법 소원으로서라도 본안 판단을 받아야지 마땅한 것이. 이번 선고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계속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자신들이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에 7조 원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공사의 사장이 취임 전에 태양광 업체를 차리고 대표로 재직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업체의 대표는 자신의 비서관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동의 한 사무실. 법인 등기부 등본에 한 태양광 관련 업체의 본점으로 등록된 곳입니다. 지난해 10월까지 이 업체의 대표는 삼선 국회의원 출신인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최 사장은 지난 2016년 이 회사를 설립해 올해 2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하기 4개월 전까지 대표로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이 자주 오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왔다 갔다 오시는데 뭐 이제 거기 가시는 제가. 최 사장의 이 같은 전력이 세간에 알려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한 이후 7조 원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사장은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뒤 가족과 보좌진의 생계를 위해 회사를 차렸을 뿐 농어촌 공사와는 어떤 거래도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이제 농해수위랑 산자부에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태양광에 대해서 그걸 접했고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수상 태양광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최 사장의 의원 시절 비서가 대표를 맡고 있고 친아들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어 밀어주기 의혹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어제 국회 앞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들로 시끄러웠습니다. 농민들이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쌀 목표 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고 반발한 건데요. 경찰이 국회 진입을 제재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들 300여 명이 포대옷을 뒤집어 쓰고 여의도에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여당이 결정한 80kg짜리 쌀 목표 가격 19만 6천 원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목표 가격을 24만 원으로 올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가마당 평균 생산비가 24만 원인데 이마저도 보전받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말하는 쌀 목표 가격은 우리가 주장하는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택도 없이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민들은 여당과 농식품부, 청와대 글자가 써진 쪽박을 깨뜨리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목표 가격 24만 원 쟁취를 외치며 행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경찰에 제지된 이들은 국회로 이동해 의원들과 만나려 했지만 또다시 가로막혀 경찰들과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직불제에 따라 정부는 쌀 시장 가격이 목표 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의 0.85배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지금 쌀 목표 가격이 5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농민들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전국 농민대회까지 밤샘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재한입니다. 어제 국회 앞에는 택시단체들도 모였습니다. 카카오의 카풀 진출을 막아달라면서 2차 대규모 집회에 나선 건데요. 서영수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택시기사 4만 명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카풀 산업 중단하라!
택시단체는 카풀이 택시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국회에 발의된 카풀 금지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동차 카풀렉은 공주 경제가 아닌 불법 자가용역배를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지난달 광화문 집회에 이어 2차 대규모 집회에 나선 택시단체는 카풀 반대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IT 업계에서도 성명을 내고 카풀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양한 승차 공유 모델이 규제 때문에 상당히 막혀 있거든요. 상생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어떻게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난해부터 시작된 카풀 갈등은 지난달 카카오가 카풀 기사 모집에 나서면서 본격화된 상황. 최근 정치권에서 잇따라 양측과 조율을 시도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확고한 만큼 연내에 해결책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포털 사이트 연관검색어는 잦은 노출로 사실상 광고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점을 노리고 업체 상호명을 연관검색어에 오르게 해주겠다며 광고비를 받고 자동 입력 프로그램, 이른바 매크로 조작을 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검찰이 압수수색한 서울의 한 사무실. 휴대전화가 연결된 수십 대의 노트북이 쉼없이 돌아갑니다. 광고 의뢰를 받은 업체 상호를 포털 연관검색어에 노출되도록 조작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사무실을 운영한 일당 4명은 자동 반복 작업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 복잡하지 않은 수법으로 7억 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포털에서 인공 관절 수술을 검색할 때 관련 질환과 비용 등이 연관 검색어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크로 조작을 하면 연관 검색어로 바로 수술을 하는 병원 이름이 뜨게 되는 겁니다. 원하는 키워드 그리고 키워드에 연결되는 원하는 연관 검색어 상호명 두 가지를 입력하고 해당 조작에 필요한 돈을 입금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포털에 상호를 고정 노출해주겠다며 영세 자영업자들로부터 대략 8억 5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도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런 클릭당 비용, 광고 비용 전부 다 면제받고 들어가신 지원권이시고요. 소개해주는 거 절대 안 되세요. 검찰은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13명을 재판에 넘기고 피해자들을 꼬드긴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대표 등 7명도 기소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절반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칫하면 감전 위험까지 있다고 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최근 전기자동차를 구입한 직장인 고경섭 씨. 환경과 비용을 생각한 결정이었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차가 비에 젖었을 때라든가 충전했을 때 이제 감전에 대한 우려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요. 안전장치 장갑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없는 점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를 찾았습니다. 야외에 있지만 눈비 가림막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충전소 주위에 어떠한 안전 주의 표시도 찾아볼 수 없고 또 감전 위험이 있어 항상 잠겨 있어야 하는 분전반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사실상 안전사고의 무방비인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5곳 중 1곳은 누전 시 감전을 막도록 하는 접지 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했고 전기를 공급하는 커넥터가 보관함 밖으로 나와 있거나 충전이 되지 않는 채 방치된 충전소도 있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연간 1회 정도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좀 더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안전장비 비치와 같은 것과 관련해서는 안전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 정부는 현재 5,000곳가량인 충전소를 2022년 10,00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인데 설치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안전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조선일보 손녀 갑질 논란 끝에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가 사퇴했습니다. 방 대표는 자식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TV조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 대표의 딸인 초등학교생 박모 양은 50대 후반 운전기사 김모 씨에게 반말과 해고, 협박 등을 한 음성 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악평화상위원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제3회 선악평화상 수상자로 와리스 디리와 아키누미 아데시나 박사를 공동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와리스 디리는 여성 할례 철폐 운동을 펼친 슈퍼모델이며 아키누미 아데시나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재는 농업 혁신으로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좀처럼 운동하러 나가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운동을 하기 어렵다면 목욕이라도 자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체내 염증이 줄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마치 운동했을 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요. 목욕을 한 번만 하는 경우는 별로 효과가 없고요. 2주 이상 꾸준히 목욕을 하면 더 효과적이라네요. 우리나라 사육장에서 탈출한 황새가 저 멀리 일본에서 발견됐다는데 무슨 사연일까요? 1970년 이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황새. 지난 9월 충북 청주 사육장에서 갑자기 탈출했는데요. 이후 지난 15일 전북 고창에서 먹이를 먹는 모습이 목격된 뒤 5일 만에 일본에서 발견됐습니다. 1996년 황새 복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일본까지 건너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전문가들은 황새가 야생 환경에 잘 적응한 사례라고 하네요. 폭언과 폭행 등 갈수록 도를 넘고 있는 기업 총수들의 갑질.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한 기업에서도 총수의 끔찍한 갑질이 벌어졌는데요. 회식 자리에 모인 직원들, 갑자기 사장이 끓는 냄비에 사원의 얼굴을 억지로 집어넣습니다.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된 직원은 평소에도 사장의 괴롭힘이 있었다면서 사장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는데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장난이었다는 사장의 해명.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난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10년 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힌 조두순이 출소를 불과 2년 남겨놓고 있는데요.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지난 7월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서라는데요. 과연 이것만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을지 출소일이 가까워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당시엔 어떨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추억으로 남는 일들이 많죠. 이것도 그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갓난아기가 세례를 받으러 왔군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든 신부님. 성수의 몸을 살짝 담그게 하곤 세례 의식을 치르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 손으로 지탱하고 있던 아기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모두가 당황한 가운데 신부님은 어쩔 줄을 모르는데요. 조금 요란하긴 했지만 잊지 못할 세례식이네요. 하지만 모든 기억이 추억으로 미화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공포는 차라리 빨리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한 기차역입니다. 열차가 지나가자마자 사람들이 선로로 뛰어드는데요. 어머, 그 아래에 누워있는 아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천만다행으로 철로 바깥쪽에 있어 화를 면했는데요. 말도 못하는 아기가 얼마나 놀랐을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 거의 한 세기를 바닷속에서 보낸 난파선이 있습니다. 배는 두고 불행만 가라앉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잔뜩 녹이 쓴 배 한 척이 깊은 바닷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안엔 자전거도 보이고요. 심지어 자동차도 있습니다. 전문 탐사팀에 의해 발견된 이 배는 1920년대에 침몰한 난파선인데요. 당시 저주받은 배로 여겨졌다고 하는데 결국 오명을 벗지 못했군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전국 곳곳이 영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또다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8.5도, 파주는 영하 8.1도, 서울도 영하 2.8도로 어제보다 낮습니다. 비공식적인 기록으로는 향로봉 영하 12.1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에서도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영하 1.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까지 비나 눈이 오면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밤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강원 북부 산지와 동해안, 일부 남부 내륙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이 영하권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과 청주 7도, 대구 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서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아침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주로 비로 내리겠지만 중부지방에서는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영서와 산지에서는 최고 8cm, 경기 동부와 경북 북부에서는 2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첫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독립문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